자료 받는 방법이요. 그냥 보시면 어렵죠. 그리고 지금 시황 보니까 밋밋하시죠. 그러시지 말라니까. 시황 제대로 아셔야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하셔야 시황을 그래서 알아야만 여러분들 종목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예? 한진칼 같은 그런 종목, 2월 폭락장에 70% 80% 오르는 시가총액 3조 이상의 그런 종목 안 잡아내실 거예요? 오늘 IT주 폭등 랠리 나왔는데 안 잡아내실 거예요? 그 자료들 뒷부분 교육에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육강이 어마어마해요. 맨 뒷부분에는 당장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 주도주들까지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 교육을 온라인상에서도 또 팍스경제TV에서도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이 자료 누적으로 안 받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거의 뭐 선착순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없잖아. 그래도 밤을 새워서라도 또 다음날 아침에라도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밑에 자막도 나갈 겁니다. 전화번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노란 톡도 있고요. 거기에 문자도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료 꼭 받으셔서 제발 좀 부탁인데 이 좋은 장에 진짜 좋은 장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에 수익 좀 내십시오. 왜 좋냐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윤정두 대표님 왜요? 외국인이 무마어마하게 파는데 테이블 TV 쫙 돌렸더니 팍스경제TV 말고 딴 데 돌렸더니 외국인이 팔아서 오늘도 자칫하면 고점이 될 수 있다. 다 팔아라. 바보들입니까? 주식 33년 한 윤정두 얘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에 못 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한 명이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잖아요. 적격 자격증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는데 그 와중에 걸어놓은 물량, 그 물량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는 물량, 이런 물량 개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매수세가 위로 뻗어주면서 시장이 움직인 거고요. 거기에 순매수 기준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중국이 지금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를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취약하잖아요. 외국 자본에. 그렇기 때문에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점진적으로 외국인 지분 한도를 늘려주는데 특히 IMF 때 떨어지는 칼날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바보 마냥 위로 치면서 올리면서 매수할까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지수가 빠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높아지진 않아요. 실제 매수를 했단 말이야. 매수를 했는데 바보냐고요. 윤정두보다 뛰어난 외국인이 바보냐고.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려 떨어지는데 왜 혼자 바보 마냥 막 올려서 사요. 떨어지는 물량 잡아내서 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시장은 무너지죠. 그죠? 그럼 거꾸로 외국인이 팔아도 올라가는 경우 보실까요? 다 그런 맥락인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 랠리 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은 2005년부터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 속에서 이때 당시에 831 부동산 대책이 있었어요. 언제? 2005년도에. 그러면서 831 부동산 대책 이전에 포탈에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4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코스닥 펀드 어떻게 됐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막 25%씩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코스닥 랠리도 일으켜주고 그리고 황우석 교수 테마 그때도 제약바이오죠. 그렇게 되면서 펀드 자금에 돈이 몰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도를 합니다. 보시면 39.7%에서 32.4% 55조를 매도해서 55조 한 달에 거의 2조씩 매도해서 한 달에 거의 2조씩. 근데 시장은 폭등 랠리. 누가 사서 갑니까? 기관이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기관이 사긴 샀죠. 그 돈이 누구든 펀드,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수급 논리라는 거는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놓고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당시 기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거래일 이상 내리 매도할 때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기관들이 막 죽어라고 사주거든. 왜? 돈이 그냥 막 이렇게 들어와. 이게 뭐냐면은 2004년도에 IT 거품 깨지고 난 다음에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 국내 주식형의 기준에 8조 수준, 8조. 그게 74조까지 늘어났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누구 돈이야? 윤정돈 주식 안 하니까 여러분들 돈, 예?
옆집 아저씨 돈, 철수 형 돈, 똥주 형 돈, 똥주. 삼성전자 못 가면 똥주라고 그러죠. 똥주 형 돈. 그 돈이 들어와서 다시 보실래요?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도 랠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랠리가 나온다. 이런 개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의 논리 부분을 너무 한 방향으로 너무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 개인이 3명이서 뭐 고스톱 칩니까? 3명이서 고스톱 쳐서 아이고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시장이 올랐네요. 바보예요 우리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도 아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황을 듣고 계시냐 이거예요. 오늘 완벽하게 밤을 새서라도 새벽 내내라도 지금 시장의 해석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사스, 메리스 전부 다. 지금 이 자료 다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 어떻게 받는다고 밑에 번호 나가잖아요. 샵 번호도 나가고 일반 번호도 나가고 전화하세요. 빨리 자료 달라고. 노란톡 국민톡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빨리 알려달라고. 예?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또 이렇게 놓고 보셔야죠. 유가증권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2016년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2016년 이후에 쫙 여기까지 당겨 올립니다. 여기까지 당겨 올려요. 이게 한 40% 올린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하지 않았어요. 특히 2007년부터 요때 20% 이상 랠리 나올 때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에서 올라갔다가 정정불안이었죠.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왜? 뭐 최순실 씨 사태에 대해서 해결이 완만해지도 못하고 또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담 잘 된 것 같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런 정치와 정책적인 흐름이 불안정성을 띠다 보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눌려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윤정도 말씀드릴 때 2월 달에 2월 3일 날 꽝 하고 깨져 내려갈 때 아 끝났습니다. 바닥 찍었습니다. 2천 깨져. 에이구 무슨 소리야. 근데 정책에서 또 빵꾸가 나버렸죠.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 그것 때문에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바닥을 형성을 시켜버린 겁니다. 펀더멘탈 자료에 문제가 나면은 환율이 붕괴가 되고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고 아니 더 큰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이 멈춰야죠. 어떻게 거래가 돼? 멈춰야지.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대형주를 팔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그죠? 유가증권 시장인데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흐름 땅. 대형주의 기준이 뭐예요? 대형주 기준도 모르면 되겠어요 지금? 적으세요 빨리. 아니 적지도 마세요. 무료교육 계속 해드릴 테니까. 대형주라는 거는 예전에는 자본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은요.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을 대형주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비중은요. 80%가 대형주입니다. 그럼 대형주를 했을 때 시장하고 자 보세요. 시장하고 대형주하고 차이가 없죠. 중형주 소형주 볼까요? 중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신저가네. 2016년 저점이 여긴데 자기 혼자 신저가네. 예? 대형주는 저기 저점 대비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신저가, 소형주 신저가.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전체 21개 업종 중에서 그나마 올라온 게 뭡니까? 그나마 올라온 게 삥 의약품 올라왔네. 어이구 의약품 이쁘네. 이만큼이나 올라왔네. 근데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33%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얘는 이쁘다는 거예요. 그나마 올라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이 신저가. 전부 대부분이 여기. 딱 하나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게 뭡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도 희망을 드리는 게 뭡니까? 띵띵띵띵띵띵 띵띵띵. 이거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의 이 랠리가 그냥 거품입니다. 아니죠.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의 예전처럼 삼성전자가 핸드셋 아니죠. 반도체죠. 그 반도체에서도 PC, 뭐 비트코인 무슨 말이야. 서버발 디램이죠.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아마존 막 시가총액 1조 달러 넘겨버리고 거기서 흡수해드리는 디램. 그러한 부분의 성장성.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6%를 넘겼어요.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났을 때가 18% 그랬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 하이닉스 시가총액 무슨 창피하게 64조가 뭐요? 7억 2,800만 주짜리 64조까지 밀렸어요. 1년에 이번에
영업이익 가장 많이 낼 때 20조였죠. 분기 영업이익 5조. 25,650원 찍을 때, 25,650원 찍을 때가 하이닉스가 2016년 5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25,650원 찍을 때가 영업이익이 분기당 5천억이 안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5조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10배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오죠. 왜?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가치를 따지니까. 다만 이 시장의 흐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의 흐름은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로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 이상. 그 지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소외돼 있죠. 왜?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예고였다. 요거. 오늘도 이쪽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보셔야 돼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우와 전기전자 업종만 2.08% 움직였네. 예? 아니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심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2월 3일 날 끝날 줄 알았던 웰크롬 같은 종목 모나리자 50 그나마 기사 예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이 돌릴 때 실적이 뒷받침되고 지난 2019년 7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냥 땡기고 있는 종목군이 IT란 말입니다. 왜? 글로벌 시장의 업황이 그러니까. 미국을 땡기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나스닥의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의 기준이니까. 근데 그걸 자꾸 버리고 바닥 종목 없나? 아니 눈 뜨고 일어나면 따블 날 종목이 없나? 아니 왜 없어요? 작년 12월에 DB하이텍 40% 이상 올라왔죠. 하이닉스 한 달 만에 25% 올라왔죠. 그런 흐름들 SDI, 삼성 SDI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막 LG화학 막 방방방 치고 올라갔죠. 그런 데서 찾으셔야죠. 왜 엄한 데서 종목을 찾으세요? 그 교육들을 오늘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쭉 보시면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뒤에 교육해야 되니까. 이 종목군들 뭐예요? 내일부터 제대로 또 보여드릴 건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에 시젠 우리 교육받고 개장 초부터 들어가서 시젠 시가총액 1조가 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에 4천억 이상 터졌는데 여기서 수익 내요 못 내요? 내죠. 교육만 받으시면 낼 수 있어요. 다만 보여드리는 기준은 ITM 반도체, DB하이텍, 원익 IPS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혹은 IT인데 IT의 흐름이 그나마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실적이나 수급을 뒷받침하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170개 종목 정도가 나와요. 왜 무서워하세요 그거를? 또 1조 이상 종목에서 하락률의 종목 메디톡스 이런 종목군들 이걸 왜 말씀드려요? IT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은.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IT주들의 흐름이 돋보이죠. 물론 시가총액 1위, 2위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의 뭐 하락률, 상승률 쭉 나온다면 이 종목군들에서의 기준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대부분이 IT입니다. 오늘 IT 막 난리가 났죠? 그 흐름들입니다. 그 흐름들. 지금은 교육 부분이 D타임에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종목 넘어갈 거예요. DB하이텍 오늘 시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거래량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거래량이란 부분이 OMA, 5일 이동평균의 거래량, 22MA, 22동평균의 거래량 그 부분을 수반하는 것 플러스의 양봉의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DB하이텍의 5분봉 기준에 개장 초에 거래량 터지고 나서 다시 시초가 위로 돌리는 흐름 요거 교육 받으셔야 되겠죠. 예? 요 자료 받으셔야 되겠죠. 그냥 보여드리는 자료가 아니라 매직 시그널이 밑에 꺾여 있는데 거래량 터지고 와 상승 잉태형이야?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와 누적 수급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LG노텍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교육 다 받으시고 LG화학 같은 경우 갭상승이 무섭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갭상승이 무섭습니까? 시가총액 5위 종목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강력한 상승 탄력 랠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점들을 놓치니까 무서운 거죠. 교육을 받으셔야 나는요 잘 따라붙어요. 근데 꼭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셔야죠. 그 교육 자료 다운받으시라고요. 이 매직 시그널의 흐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무료로 다 교육해드리니까. 아시겠죠? 이 종목군들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교육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고요. 요 자막 전화번호 문자 계속 보내시고 안 되겠죠? 화면 통해서 다시 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일어나셔서 보신 다음에 연락하셔서 자료 내놔. 윤정도 빨리 내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